글을 다시 풀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다시 풀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소리를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 근데 처음에는 그게 같은 소리라고 안 들려요. 안 들리긴 하는데, 같은 소리를 각도를 바꿔가면서 계속 설명을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둘이 어떤 때라 그랬어요? 건과 곤이 처음 만나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지금 상황입니다. 모르는 상황.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단활. 단은 요거 뭐 대지 어금니단이라고 하는데요. 뭐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단전이라는 책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내용은 요 괴사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이 괴를 읽은 눈으로다가 괴사에 나오지 않는 설명을 하나 더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공자의 글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저 괴사는 문왕의 글이고 약 서기 3100년쯤 그때쯤 글이고 이 글은 약 서기 전 500년쯤 된 글이다. 공자의 글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는 강유 시교의 난생하며 저기서 강유는 누구냐 하면 강은 건이 되고 유는 곤이 되는 겁니다. 건과 곤이 하늘과 땅이 어머니와 여자와 남자와 여자가 처음으로 교합을 해서 교집을 해서 어렵게 생명을 잉태하니 그죠? 천지가 생기고 천기어 자하고 지벽어 추하고 인생 어일하니 요말하고 여자 남자가 만나서 하루 종일 자고 처음으로 어렵게 생명을 잉태하니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사람에 비유하면 그렇고 천지에 비유하면 그렇고 뭐 사업하는 걸로 비유하면 둘이 만나서 동업해서 치고받고 지금 뭐가 될지 모르지만 시작하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놓고서 지금 시작하는 그런 때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이 비유 그러니까 결국은 천지가 됐든 인간이 됐든 뭐 남녀가 됐든 이거는 다 비유입니다. 다 비유입니다. 동호 험중하니 움직이긴 하는데 험한 가운데 있으니 뭔가 액션을 취하긴 하는데 험한 속에 있으니 험한 아래에 험한 속에 있으니 지금 이 글은 요 괴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괴하고 글하고가 별도가 아니고 괴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대형정은 바르게 해서 크게 형통하다는 것은 뭐냐? 뇌우지동이 만영일세라. 뭐를 해보겠다는 의기는 꽉 차 있는 때다. 의기는. 뇌우지동이. 천둥번개 치고 비 내리는 것이 그런 움직임이 가득 차 있는 때다. 며칠 지나면 뭐 해죠? 새싹 올라오겠다 이 소리입니다. 새싹 올라오겠다. 남녀간에 운을 나눴으면 애 나오겠다 이 소리고 뭔가 사업을 시작해서 시작하는 단계라면은 곧 가게 문 열겠네 그 정도 얘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요 초매는 뭐냐 하면 처음 초자에다가 어두울 매자입니다. 저 풀초자에다가 근데 요걸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초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초매.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최초 요 정도요. 하늘이 처음 지으실 때에는 남녀가 처음 만나서 살림을 차릴 때에는 창업을 하는 때에는 똑같습니다. 그죠? 의건우요. 마땅히 멘토를 둬야 되고 지도자를 둬야 되고 이 불령이니라 편안할 수가 없다. 어려운 때다. 편안하지 않다. 저 얘기를 지금 보세요. 여기서 지금 두는 원형하니 그죠? 그게 원형한 게 뭐냐면 시교이 난생하며 동호 험중하니 이거는 저 글에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대형정은 내오지동이 만영일세라. 그러니까 이정하니 무령유유왕이니. 그러니까 왜 지금 무령유유왕 해야 되느냐? 세상이 열리는 처음에는 마땅히
멘토를 둬야 되고 지도자를 둬야 되고 누구한테가 물어봐야 되고 그런 때다. 이때 편안하고 뭐가 되겠냐? 당연히 그때는 힘들 때다. 당연히 힘들 때다. 그 소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다. 창업 초기. 저 요새도 있나 몰라요. 저 세명대에 가면 창업 교육센터 있죠. 인큐베이터에 들어 앉아 있다 지금. 인큐베이터에 들어 앉은 상태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인큐베이터. 아이라면은 인큐베이터예요. 단사입니다. 이 둔께가 의미하는 바는 건께 곤께 다음에 두어서 건곤께 남녀가 처음으로 만나 사귀어서 어렵게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이다. 난생이다. 난생. 움직임이 험한 가운데 한다. 험한 가운데. 크게 형통하여 바르다는 것은 천지간의 운무가 가득하고 이게 뭐야? 그 가운데 우리의 움직임이 가득하니 유증기가 가득한 공간에 작은 불씨로도 폭발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지금 관점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얘기,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초창기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기운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풍선이 바늘만 슬쩍 대도 빵 터질 이런 그런 정도의 기운이 있다. 뇌우지동이 만영할 때니까. 이렇게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는 일은 천조 초매에는 반드시 그 인도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지 편안하죠.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게 힘든 일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유 시교의 난생은 강유가 처음으로 사귀어서 난생은 여기서 이 글자요. 이렇게 썼나? 이게 아니지. 머리는 하나고 이불 속에 다리가 두 개가 섞여 있는. 그죠? 그 글자입니다. 맞잖아요. 저기 사귄다 그러는데, 사귄다는 것보다는, 남자에서 방사할 교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건과 건은 천지자연으로서는 하늘과 땅으로 대표될 수도 있고, 사람으로서는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처음으로 교접하는 것을 말한다. 천지는 만물을 낳는데 어려움을 겪고 험한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남녀의 일도 마찬가지다. 내우지동은 바람 불고 비 오는 것이 때와 분량이 맞고 우순풍조하고 안에서는 번성하고 밖에서는 환기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 생활을 가지고서 운우지락이라 그랬잖아요. 글자 그대로 보면 비 오고 구름 가는데 뭐가 즐겁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고 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내우지동은 우레가 있고 비가 오고 만물을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요즘이나요 조금 이제 지났죠. 해동할 때쯤 되면은 이렇게 내우가 치고 어째고 하고 나면은 땅이 풀려가지고서 슬금슬금 뭐가 나올 궁리를 하게 되는 때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화환균을 주는 것, 음창, 양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매에서 천조초매라고 말이 있는데 초매에서 초는 풀이라는 의미와 함께 시작하다,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는 어두울매, 어둑어둑한 새벽녘입니다. 초매는 천지개벽의 처음, 곧 거칠고 어두운 세상을 말합니다. 사전 찾아봐도 아마 초매라는 단어 있어요. 찾아보면 사물이 잘 정돈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늘이 지은 그 처음, 하늘이 만물을 창조한 이 세상의 시작을 천조초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태초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제후 후견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곧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결국 후견을 세우면은 그나마 잘못될 일이 없이 일이 좀 잘 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난둔지제. 아주 어려운 때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또 바꾸어서 또 설명합니다. 각도를 또 바꾸어서. 이번에는 상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단활, 상활 써 있는 거는 원래 주역책은 8개밖에 처음에 없었고 5,000년쯤 전에 3,000년쯤 전에 저거를 2개씩 엎어가지고 64개를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괴사를 썼고 효사를 썼고 거기까지가 이제 그 원전 텍스트라면 그 나머지 상활, 단활 뭐 하는 말들은 전부 여기다가 전과 붙여놓은 거다. 아니면 수련장 붙여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레 둔이니. 저 그림을 보고서, 이 그림을 보고서 지금 한 겁니다. 물이 하늘에 있으면 어떤 상태로 있어요? 물이 하늘에 있으면. 구름이죠, 구름. 딱 아주 기가 막혀요. 구름, 수레가 아니고 울레입니다. 그래서 운입니다. 그죠? 하늘에 물이 떠 있으면 구름 안에 내려오면 비고 땅에 있으면 물이고. 울레 둔이니. 하늘에 구름이 있고 땅에는 우레가 번쩍번쩍하고 그 상태. 두려운 상태죠. 깝깝하고. 이럴 때 군자는 뭐를 하냐? 군자는. 여기서 이 군자는 이제 도덕군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다가 나는 울레둔이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걸 공부하고서 나는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아마 그게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경륜하나니라. 우리 경륜 얘기하잖아요. 그치? 경륜이 있다 뭐 하잖아요. 저 경륜은 뭐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 그럴까?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한번 짜본다. 기획을 해본다. 계획을 세워본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갈지를 한번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본다. 그런 정도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의. 큰 틀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지금 계획을 짜본다. 왜?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일 때면 나가서 뛰는데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저도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해서 그게 쓸 일이 있으면 쓰면 돼요. 쓸 일이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공부하는 이유는 실천하고 쓰기 위함이다.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은 당장 이 공부를 해서 뭐 이걸 나가 실제 써먹을 일이 있겠냐 싶지만 이게 깊어지다 보면 이 사람이 물리가 열리죠. 열리면 상황을 보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면 되는 거고. 경륜은 그런 정도의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울레둔이니 군자 이하야 경륜하나니라. 이와 같이 혼돈되고 혼란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되짜든 말짜든 짜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상에서 말합니다. 구름과 우레가 어지럽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둔입니다. 이러한 때에 군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난세를 맞이한다면 당연히 구국의 일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고 세상을 어떻게 평정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될 겁니다. 안중근 의사 이 손가락 없는 걸로 딱 찍어놓은 글 중에서 이런 정도의 글이 많이 있죠. 이런 정도의 글이. 그게 경륜이다. 유치장에 들어앉았으니까 실제 행동을 못하지만 나는 이런 기세가 있어, 위세가 있어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경륜한다는 말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일입니다. 일 개인의 경륜을 입지라고 하고 나는 뜻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경륜의 글자의 원뜻은 여기 경자예요. 이거 옷감의 날실입니다. 옷감의 날실. 기본이 되는 것, 기본. 그래서 이 경은 뭐냐 하면 성경, 불경, 주역도 역경. 그렇죠. 경은 기본이, 세상에 살면서 기본이 되는 것. 기본 베이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유는 그물코. 그물을 짜듯이 정교하게, 가로 세로가 정교하게 짜지는 거죠. 한극경세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거를 안동대 도서관에 가니까요. 그 수십만 원짜리가 3권이 딱 꽂혀 있더라. 한번 이제 사고 싶었는데 워낙 비싸서 못 사는데 한 권에 10몇만 원씩 하는 책인데 꽂혀 있어요. 근데 볼 새가 없네. 좀 봐야 되는데. 북송의 학자인 소강절의 저서가 있습니다. 소강절은 뭐 강절소라고 하기도 하고 소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도 많아요. 이름은 옹이고 자는 요부입니다. 강절은 시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강절, 강절소, 소옹, 소요부라고 하는데 모두 한 사람 이름입니다. 한 사람 이름. 옛날에 이름이 많아갖고 헷갈려요. 아주 헷갈려요. 이 한극경세서는 모두 12권으로 주역의 이치를 응용하여 수리로서 천지만물의 생성 변화를 관찰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역은 의리역입니다. 뜻을 풀어서 해석하는 주역이고 저 사람은 뭘 했냐 저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수학적으로 연구해서 그러니까 지구가 몇 년이나 됐는지를 계산을 한 사람이고 우리 한글 창조할 때 그 의문 연구하잖아요. 의문 연구한 사람입니다. 의문 연구하는 사람. 세월의 흐름에 관하여 12진을 하루로, 30일을 한 달로, 12개월을 1년으로, 30년을 1세로, 12세를 1운으로, 30운을 1회로, 12회를 1원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렵죠? 하루는 12시간이고,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12달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를 크게 쫙 늙어가지고요. 30년을 1세로, 1세 30년 똑같죠? 그러니까 12세를 1운으로, 12세를 1운으로, 30운을 1회로, 12회를 1원으로. 1원이 뭐냐 하면 지구가 한번 태어났다가 소멸되는 기간을 1원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원은 그걸 이제 1원도수라 그러는데요. 하루는 옛날 시간입니다. 옛날 시간. 자시 시작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12시간입니다. 하루는. 옛날 시간으로다가.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12달이고 그런 규칙입니다. 그런 규칙. 그런 규칙을 대연을 해서 이 하루를 지구의 한 주기로 보자 이 소리입니다. 지구가 탄생했다 소멸되는 시간으로 보자 이 소리입니다. 시간을 보자. 이거를 여기서는 129,600년이라고 이제 뭔가 계산을 합니다.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고 어쨌든 뭐 50만 년이니 100만 년이니 뭐 하는데 솔직히 누가 옳은지 모르잖아요. 다들 자기 마음대로 뭐 이게 옳다라고 떠들긴 하지만 누가 옳은지는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지는 이 129,600년 동안에 생강 소멸하고 생, 장, 소,
다시 멸, 고설입니다. 태어나고 크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태어나고 크고 예, 성년이 되고 다시 예, 노쇠해져서 죽게 되는 생장 소멸입니다. 모든 것은 이 12만 9,6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순서에 따라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주역의 64개를 원의 운세에 배당하여 예, 요임금 때 갑진년부터 후주 현덕 6년까지 서기 959년까지 역사를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 답니다. 보니까 한국경서 앞에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찬도지효라고 많지 않고 나머지는 몇 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몇 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걸 계산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런 계산을. 7권에서 10권까지는 율려성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율려성음이 그 음운학, 그러니까 말, 자모, 음성학, 예, 그 얘기입니다. 음악일 수도 있고, 이 국어, 음운학일 수도 있고, 이 율려가 뭐냐 하면, 소리, 중림부왕태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건데 이것도, 요 분야도 제가 좀 파보니까, 뭐가 무진장 많아요, 저 안에. 예, 저 율려라는 말이, 이 율려가 뭐 어디 나오냐 하면, 천자문에 성세하고 율려조양이라 나오잖아요. 그 두 번째 율려조양. 고말인데 고말을 파다가 이걸 한 해 겨울 파봤는데요. 뭐 박연이 저거 있어요. 박연이 아악을 정리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건 뻥입니다. 왜냐하면 박연이 아악을 정리하면 천자국의 반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자국에서 세운 규칙에 맞춰서 주변이 모두 돌아가야 되는데 규칙을 여기서 따로 세운다 이 소리입니다. 고종 황제가 황제를 칭했다는 것은 중국의 그 질서 속에서 빠져나오겠다 소리예요. 그럼 박연이 이걸 율려를 새로 제정을 했으면 예, 그 질서에서 떨어져 나오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사실은 해보는 척 하다가 이거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있는 데다가 까꿀로 역산을 해서 끼워 맞춰 버렸습니다. 예, 역산을 해서. 그러니까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궁중의 음악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두드려 덮어가지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는 아무도 안 해. 그 원전을 볼 수 있으면은 그게 보이는데 원전을 본 사람들이 그런 거는 좋은 소리가 아니니까 그냥 자꾸 채우고 마른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사실 이 원전을 읽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잖아요. 옛날은 좋아하는데 지금은 세상이, 그 세상도 똑같았어요. 뒤져보면 별거 다 있습니다. 그때도. 뒤져보면, 조선왕조실록 요새 번역본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것만 좀 내려가면 뒤져봐도 그 시절에도 별 희한한 시절이 요즘 텔레비 나오는 거랑 똑같은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11권에서 12권은 동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못 읽어봤습니다. 그냥 자료를 쳐다본 겁니다. 한국경서에서는 그러니까 이 주역을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과학은 아니에요. 태우토양이 다르니까 지금 말하는 과학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수학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접근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한국경세서에서 황극이라는 말은 황은 임금황자에다가 극은 끝 이런 정도의 태극할 적의 극자니까요. 저 말은 뭐냐 하면 지도자로서의 도리 요 정도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경의 홍범 구주에 나오는 구주는 홍범 널리 쓰이는 규범 9가지 조목. 요 주자가 저는 배울 때 어려웠는데 요게 밭이랑 주자입니다. 밭이랑 주자요. 요거. 아이고. 왜? 너가 왜 나오냐? 요거 글자가 어렵습니다. 밭이랑 주자인데 밭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헌법입니다. 헌법. 홍범 널리 규범이 되는 9가지 조목. 여기서는 밭이랑이란 보다 조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가 자주 쓰는 글자 아니에요. 목숨 숫자 앞에 밭전자 붙어 있습니다. 목숨 숫자 앞에 밭전자.
예, 이 환극경세서의 환극은 서경의 홍범구주에 나오는 5번째 임금으로서의 도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 경은 술의 둔께에 나오는 경륜에서 연언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와서 예,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죠. 세는 주역 태풍 대각계에 보면 돈세무민하니라는 말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 새가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황극경세라는 말이 그렇게 출전했다. 예, 여기에 지금 이 둔계를 하는데 이런 책이 있는데 이 글이 출전이 어디냐? 이거다. 지금 그 소리 하는 중입니다. 황극경세라는 말은 지도자로서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출직의 출마를 고민해 보는 것이다 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세상을 어떻게 좋은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를 구상해 보는 것이다 라고 해도 될 겁니다. 천하가 어려움이 처해있을 때 지도자가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계획해 보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대자연의 일로 비유해 보면 천지의 기운이 서로 통하면 태평하게 되고 서로 통하지 않으면 폐색하게 되면서 막혀서 통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예, 화창하고 하면 사람이 살기 좋아지고 천둥치고 번개 떨어지든지 뭐 태풍이 불든지 아니면 열흘 내내 보름 내내 예, 해만 쨍쨍 내리쬐든지 다 사람 살기 어려운 때죠. 사람의 일로 말해본다면 인과 의로서 화합을 한다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 아주 어려운 지경이 오래 갈 것이다. 오래. 예, 차 한잔 하시고서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